대응 1단계 완료. 3층으로. 자, 성탄절 새벽에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지금 주민 2명이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죠. 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요, 오늘 오전에 이제 현장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불은 불과 5분 만에 아파트 전체로 번졌다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어요. 불이 왜 이렇게 갑자기 번진 걸까요? 일단 화재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면 최초 불이 난 곳은 3층이죠. 예. 3층에서 불이 나서 이 아파트 6, 7층까지 일단 태웠고, 예. 그리고 이제 유독가스하고 연기가 그냥 엘리베이터 계단을 타고 최상층 23층까지 바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이제 새벽에 불이 났다는 관리사무소에 그 방송을 듣고 예. 그리고 대피하려고 딱 문을 여는 순간 벌써 뭐 뜨거운 화마 열기가 가득 차가지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일단 정확하게 불이 저렇게 빨리 번진 이유를 뭐 단언하기는 어렵고 오늘 현장 감식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좀 나오겠습니다만 네. 우리가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이 빠르게 번졌던 대부분이 1층 필로티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1층에 이제 이게 공간이 있으니까 맞아요. 이제 출입문 쪽으로 이제 공기가 유입되면서 불이 빠르게 번졌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현재까지는 거기까지 판단이 나온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또 목격자에 따르면은 갑자기 펑 하는 가스 폭발음도 들렸다고 하거든요. 혹시 방화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 경찰은 방화라든지 이런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오늘 합동 현장 감식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까지 봐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알 수 있을 텐데요. 네. 특히 이제 3층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70대 남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사가 필요하긴 합니다. 다만 지금 병원 치료가 필요해서 건강 상태를 보고 나서 추후에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화재 당시에 이제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했는지 화재 경보기는 제대로 작동했는지 이 여부인데 이게 나와 있나요? 일단은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화재 관련 장비 그러니까 화재 경보기나 스프링클러는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요? 예.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불이 갑자기 번졌을까를 맞아요. 의구심이 또 들 수 있죠. 근데 이 아파트 건물 준공이 2001년입니다. 네. 그 당시 관계 법령에 따르면 스프링클러는 16층 이상에만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밑에 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으니까 동작을 할 수조차 없었고요. 화재 경보기도 화재 발생 가구 위층 아래층에만 경보 울리도록 되어 있으니까 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대부분의 주민들이 관리사무소의 방송을 듣고 지금 화재가 났다는 방송을 듣고 알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뭐 복도는 이미 유독가스가 다 차 있고 네. 결국 집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베란다에서 구조를 기다렸던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보통 아파트는 이게 각층 계단마다 방화문이 설치돼 있잖아요. 맞아요. 예. 이 방화문만 잘 닫았어도 연기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이번에도 결국 이 사고도 인재라고 봐야 할까요? 지금 앵커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계단마다 층별로 방화문이 설치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방화문, 뭐 시청자 여러분들 아파트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열려져 있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것만 닫아놨더라도 연기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열려 있었을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도 이 방화문을 잘 닫아놔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네네. 특히 화재가 났을 때 이런 화재 경보 시스템과 그 방화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시스템 자체를 연동시켜야 된다. 이런 전문가들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이 방화문을 꼭 잘 닫아놓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 이 안타까운 거는요, 이 희생자들의 사연일 겁니다. 이 30대 젊은 아빠 7개월 아이를 안고 뛰어내려서 아이는 살리고 본인은 이제 참변을 당했어요. 네, 정말 먹먹한 소식인데요. 어제 이제 화재 발생은 3층에서 시작이 됐지만 이제 4층에 살던 박모 씨와 정모 씨 부부가 이제 여기는 생후 2달 그리고 7개월 된 딸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층에서 6층, 7층까지 거의 다 태우는 정도의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어서 일단
밑을 보면서 아이를 받아달라고 소리를 치고 그래서 일단은 그 당시에 뭐 재활용 종이포대 같은 걸 바닥에 이제 경비원이 깔고 네. 일단 2살짜리 아이를 먼저 던지고 그 다음에 아내는 뛰어내려서 아내는 다행히 이제 뭐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남편 박 씨 같은 경우는 아이가 7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니까 네. 아이를 던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아이를 이제 안고 뛰어내려야 되는데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뒤 머리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개골 골절상이랑 그런 것으로 굉장히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지만 심정지 상태로 일단 이송이 됐고 네네. 안타깝게도 30대 아빠는 숨을 거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또 다른 30대 남성은 이제 최초 신고자였지만은 결국 이제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요? 네, 119에 화재를 최초로 신고했던 30대 남성이 있었는데요. 예. 10층에 거주하던 30대 남성이었습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11층 그 비상 계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요. 네. 소방 당국에서는 이 남성이 같이 살던 가족들을 먼저 대피시킨 후에 예. 불길을 피해 위로 이동하다가 연기를 흡입해서 숨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족들 정말 참담한 심정 얘기하고 있는데요. 화재를 알리느라 정작 본인은 대피하지 못했다라고 들었다면서 정말 가슴 아파했습니다. 네. 자, 근데 저희가 이제 아까 화면을 쭉 봤습니다만 저런 화재에 닥치면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나 이런 거 고민 많으실 거예요. 저렇게 이제 아파트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떤 네. 식으로 대피를 해야 됩니까?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굉장히 당황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예. 뛰어내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뛰어내리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뛰어내리면 머리 쪽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많은데 일단 이제 불이 나면 나가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나가려고 하는데 바깥에 연기나 이렇게 열기가 있으면 그때 무리해서 나가거나 아니면 바깥으로 뛰어내리는 방법보다는 일단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제 젖은 옷가지 같은 것으로 이제 문틈을 막고요. 예. 네.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그쪽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게 좋고요. 거기서 이제 119랑 통화를 하면서 이제 현재 화재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그렇게 완벽하게 침착하게 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렇긴 하죠. 최대한 당황하지 않고 이런 방법을 택해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 좀 오래돼서 화재가 발생해도 화재 감지기가 위아래층 정도만 울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집마다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 그러겠네요. 그리고 나가서 유독가스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정용 방독면 같은 것을 집에 비치하는 것도 전문가들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보다 과거에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는 화재 관련 장비에 대한 그 법규가 좀 허술하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이나 준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